자,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구글 알고리즘 이해하기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을 보면은 구글 알고리즘, 그러니까 구글은 로봇이기 때문에 읽을 수만 있고 생각은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구글 특허라든지 이렇게 조금 공식적인 다큐멘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순위를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그 로봇이기 때문에 뭔가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그 중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글의 첫 번째 페이지에 올리는지를 저희가 만약에 궁금해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차트를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가서 보시면 되냐면요. 이 다큐멘트에 있는 링크를 다 클릭해 보셔도 되고, 이제 미리 가셔도 되는데, 링크를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구글에 가셔서, 위키피디아에 가셔서, 페이지 랭크라고 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여기 있죠. 요 그림을 이제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니까 제가 만들어낸 그림은 아니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구글 패턴트, 그러니까 어떻게 구글이 기본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순위가 올라가는지를 저희가 공부를 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걸 이걸 다 읽어보셔도 되는데, 그냥 이 페이지 랭크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그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했다라고 소문이 있는데, 구글 서치를 이렇게 했다고 했죠. 참고로 이 위키피디아에서 한국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한국말로 급하시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림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난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그 특허에 있는 그 수치를 가서 보시면요. 여기서 가서 보시면요. Simplified Algorithm이라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배우는 수원 수투 때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저는 까먹어서 잘 하질 않는데, 혹시 아직도 수원 수투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거를 토대로 이 순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거기에 있는 숫자랑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일단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있는 무슨 백링크라든지 아니면은 SEO를 왜 작업하는지를 알게 될 텐데요. 자, 전 세계의 웹사이트가 이거밖에 없다고 쳐볼게요. A, B, C, D, E, F, 그리고 밑에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이 웹사이트에 점수를 줘야 되는데 총 100점밖에 못 준다고 칠게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누가 제일 세겠어요? 일단 이게 B, 여기 점수를 가서 보시면은 이제 38.4 이렇게 돼 있죠. 옆에는 34.3. 이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이걸 가서 보시면은 A가 제일 일단 크겠죠. 이 A라고 뭔가 키워드를 쳤었을 때 이 연관 관계가 있는 관계도를 보고서 B를 구글에서 제일 위로 이제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구글이 여전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도표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가서 보시면은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몇 가지 객관적인 사항이 이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5가지. 이름이 A, B, C, D가 있고,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A 3.3 얘 갖고 온 거예요. 얘 3.3. A는 여기 조그맣게 있죠. 그리고 B가 크게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1.6이라고 하는 애가 B라는 애를 언급을 해준 거예요. 백링크로 언급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E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연관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점수를 어떻게 받는지. 여기서 E라고 하는 애가 또 여기 있는데 얘는 8.1이잖아요. 얘 대충 여기 가서 보면은 B나 그리고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시면 또 C라고 하는 여기 큰 게 있죠. 여기 또 가서 보시면은요, 얘는 링크가 별로 없는데 또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엘레멘트리스를 보면요, A, B, C, D, E.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백링크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께 생각하실 수 있는 게, B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백링크가 7개가 붙어 있으니까 제일 점수가 높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는, 이제 그렇다면은 E라고 하는 이게 있죠. E가 어디 있어요? E는 B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바로 뒤는 아니지만 B보다 뒤에 있는 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점수가 8.1이에요. 8.1. 근데 얘는 백링크가 6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얘는 하물며
얘보다도 점수가 낮을까요? C보다.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제 B라고 하는 게 저 점수가 제일 큰데, 그러면은 브라이언 씨, 백링크가 무조건 많다고 좋을까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에 이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해 보면 이게 경험이 와요. 이제 PR 랭킹 이거 여러분께서 한번 가서 봐보세요. 이거 있는 거가 뭐 100% 구글이 이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거랑 어느 정도가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 또 궁금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점수가 34.3인 얘 같은 경우는 백링크가 하나가 있고 나간 링크가 있고 백링크가 있어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언급한 게 있고 나간 게 있어요. 요걸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촌수는 뭘 생각을 하는 거냐? 자, 여기 A 같은 경우는 총 몇 촌 있어요? A 한 명이 연결했죠. 그 뒤에서 보면은 3.9가 연결했는데 잘 보면은 E라고 하는 애가 한 번 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A로 갔어요. 그죠? 자, 여기 한번 촌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촌수가 뭔지를. 자, 2라고 하는 거는 많아봐야 1촌. 여기까지 간 게 하나가 다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기껏 누가 왔다고 하면은 F에서 하나가 왔죠. 그리고 나간 거는 1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촌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1촌이에요. 가서 이걸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1.6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하나로 갔어요. 근데 D 봐볼게요. 얘가 점수가 더 낮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1.6이라고 한 애가 E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갖다 언급을 한번 해서 E에서 D로 한번 언급을 했고 D에서 A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3.9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 D보다는 A가 점수가 더 높아야 되는 거냐? 뭐 이것도 또 궁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백링크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촌수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점수를 가서 봐보세요. 이게 1등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일단 이 B에서 있는 것처럼 무조건 1등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1등에 가서 보면요. 촌수는 3촌. 여기는 C 같은 경우는 4촌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점수는 이 정도 돼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노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B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류인데 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1.6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갔다면은 1촌, 2촌. 요거 왜 4촌 되느냐? 요거 왜 3촌 되느냐? 요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만 간 것 같죠? 하나만 간 것 같죠? 그런데 재밌는 게 만약에 여기서 여기 1.6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B로 1.6에서 지금 제 커서 보이시죠? 이 커서가 1.6에서 바로 A로 B로 갔으면 1촌이에요. 그런데 1.6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B를 들렸어요. B를 들렸고 B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B로 갔어요. 하나, 둘, 셋. 총 3촌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여기서 가서 보시면요. 링크를 주고받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B에서 C, C에서 E.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34점이나 줬을까요? 여기에서 이 수많은 촌들이 1, 2, 3, 4. 4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브라이언 씨가 그 특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백링크가 많으면은 높은 순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촌수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들어오는 숫자와 나간 숫자의 비율이 중요할 수 있겠구나. 여기 가서 봐보세요. 여기 똑같이 1 여기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6, 3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는 똑같이 3.9 여기도 가서 3.9가 있죠. 1 하나씩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링크와 들어오는 링크가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백링크 숫자와 촌수 이게 일단은 링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나중에 어디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냐면은 자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책을 읽고 먼저 접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뒤에 가서 저희가 이제 어디 갔어?
오프페이지 SEO랑 백링크 거는 방법이랑 Tier 4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눴었던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정확한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뭐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 광고를 한다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틱한 게 조금 큰 영향을 미치죠. 뭐 영상도 말을 잘해야 되고 그림도 이뻐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정확하게 사이언티픽하게 뭔가 방정식만 맞아 떨어지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여기 이 페이지 랭크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글을 읽어보세요. 여기서 오히려 막 뭐 다른 플랫폼에서 순위를 올릴 때는 글을 멋있게 잘 써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잘 써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페이지를 열자마자 보이는 게 뭐예요? 이 다이어그램 숫자가 웹사이트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 순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이 컨텐츠를 만들어진 게 뭐 이게 이 위키피디아에서 아니면은 구글에서 언급을 한 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을 잘 써야지 뭐 언급을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가 몇 자가 되어야지 순위가 올라간다. 뭐 그림이 몇 개가 들어가야지 올라간다. 그런 게 없습니다. 1차적으로 구글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정보에서 문헌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백링크예요. 백링크. 근데 백링크가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걸렸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이 그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갔는지를 만약에 공부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그냥 언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희가 가서 보면은 뭐 이런 순위나 촌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다 기억 못 하겠다. 그러면은 촌수가 높은 페이지들에게서 많은 백링크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SEO 작업하고 있는 그냥 한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의 SEO 강의, 뭐 실제로 작업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저희가 그 관계로 만나고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구글 SEO는 이게는 그냥 명확한 것 같아요. 촌수가 높은 웹페이지들에서 많이 백링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가서는 PBN이라고 하는 컨셉을 배워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모아서 이제 그거를 링크를 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B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되고 싶은데 웹사이트를 이쁘게 만들고 뭐만 할 수 있지 뒤에서 사실 링크를 거는 게 중요한데 뒤에서 있는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웹사이트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링크 하나씩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도 조금 구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만약에 이 그림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다 가지고 있을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C예요. 근데 B가 내 웹사이트예요. 아니면 B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C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봐보세요.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뭐 B가 제일 좋겠죠. 근데 B는 컨트롤 해야 될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C는 딱 하나예요. B랑만 걸려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데 여러분께서 오히려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B가 돼야 되지? 뭐 B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C를 보세요. C는 정말 링크가 딱 한 명만 왔다 갔다 했어요. B라고 하는 웹사이트한테 링크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어요. 이 컨셉을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저희가 EMD라든지 아니면은 루핑을 배울 때도 너무나 이게 잘 사용되는 이게 그 원리가 될 텐데요. C가 만약에 있는데 이런 B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내가 C가 되어서 B라고 하는 웹사이트 B-B-라고 하는 이런 B 같은 웹사이트들만 링크를 걸면요 파워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위키피디아 가서 여러분께서 봐보세요. 제가 만든 게 제가 뭐 없었는데 제가 만들어서 발견했다. 제가 만들어냈다 이게 아니라 저도 그냥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파면서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마 근데 제가 최대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열정을 담아서 최대한 성실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좀 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배운 내용들에 통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가 않네라고 하는 이게 좀 가능성과 좀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전화로 아니면은 카톡보다는 아무튼 전화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명드린 영상을 통해서 좀 구글에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시간에 계속 영상을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